제가 캠퍼스 펀드 운영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월간 리포트에서 이 예정상환 수익을 예정상환 원금으로 나누면 왜 말씀하신 예상 수익률보다 많이 작냐, 이런 이야기예요. 저희가 그렇다고 말씀드린 예상 수익률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이게 왜 작아 보이는지, 실제로는 작지 않은데 왜 작아 보이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걸 말씀을 드리는 김에 저희가 이번 업데이트한 페이지의 실현 수익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일평균 잔액, 그리고 연평균 기대 수익, 그 다음에 연평균 실현 수익률,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1번, 2번을 통해서 저희가 3번을 구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상의 상황을 가정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1월 1일에 이제 만원, 채권 하나에 만원에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2월 1일에 또 다른 채권에 만원, 3월 1일에 또 만원을 투자를 했고요. 각 채권은 월 평균 이자율이 10%, 그러니까 연평균이 12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높게 잡았냐? 이 그래프에서 1%를 하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1% 정도인데 이제 10%라고 잡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현 수익률 그럼 어떻게 계산하실 건가요? 각 채권별로 실현 수익률 계산하는 게 제일 간단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 번도 연체가 발생하지 않고 상환이 된다고 봤을 때 자녀 원금이 유지가 되는 건 첫 달에 만원, 둘째 달에 만원, 그 다음에 셋째 달에 만원, 첫 번째 채권에 대해서는, 그리고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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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기간이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수익률이 이제 3,000원 나누기 이자, 전체 이자, 그 다음에 만원 한 다음에 3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 다시 12개월로 연 단위로 환산을 해주면 120%, 월 10%, 연 120%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채권들이 각각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똑같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투자를 했을 때의 실현 수익률은 연 120%가 맞겠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계산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는 월 단위로 하지 않죠. 아시겠지만 저희 정산은 무조건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복잡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상환 테이블이 이렇게 깔끔하지 않습니다. 이따가 또 원리금 균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원리금 균등 상환 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1단위로 정말 많은 이 그래프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실현 수익률을 계산해서 평균을 내는 것은 상당히 귀찮은 일입니다. 근데 똑같이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저희가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각 달의 평균 자녀 원금을 구합니다.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1월 1일부터 2월 1일까지 만원 있었죠. 2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는 2만원 있었습니다. 3만원, 4만원, 3만원, 그 다음 2만원, 만원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이 과정을 다 더한 다음에 총 투자 기간인 이제 5개월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평균적으로 매달 투자하고 있던 금액은 18,000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1,800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나눠서 10%, 연 단위로 환산했을 때 120%,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실현 수익률을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몇 가지만 좀 더 추가를 드리려고 해요. 여기서는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기 위해서 월 단위인 것처럼 보여드렸지만 캠퍼스 펀드에서는 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죠. 정말 제일 정확한 방법이에요. 사실 증권사에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안 하는 HTS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수익에는 이제 단순히 이자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캠펀 캐시하고 마켓 수익이 포함됩니다. 캠펀 캐시 같은 경우에는 발생한 캠펀 캐시가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발생을 해서 그거를 실제로 투자하는데 사용을 하고 나면 그때 수익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특징이 이제 부실에 따른 생각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이 좀 건의를 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너무 장기 연체된 거에 대해서는 손실로 처리를 해달라. 근데 저희가 안 하는 이유는 일단 매각하기 전까지, 첫 번째로 매각하기 전까지는 이게 손실이 아닌지 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캠퍼스 펀드는 소액이다 보니까 막 500일 이렇게 연체를 해서 또 상환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매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지금 손실 처리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실 처리를 바로 하고 싶다 그러면 판매를 하시면 돼요. 판매를 해서 그게 손실이 되면 아까 그 채권 마켓에서의 그 손실이 반영이 되면서 실현 수익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하긴 해야겠죠. 그 전에도 이 실현 수익률이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이렇게 했는데 다 이제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고 한동안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 다 받고 연체 채권들만 남아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자녀 원금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들어오는 이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현 수익률이 계속 떨어져서 언젠간 영원으로 수렴을 하겠죠.
근데 이제 이건 너무나 먼 미래의 일이니까 저희가 투자자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지금 당장의 어떤 손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지표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상각을 단순히 시키는 게 아니라 임의적으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채권 마켓에 팔아 보시면 저희가 상각률을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 가격 이하로밖에 팔 수가 없는데 그 상각 가격으로 다 팔았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채권을 다 그냥 마켓에 올려서 지금 다 싸그리 팔았을 때 수익률이 얼마인지는 저희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략 매각 시 실현 수익률을 추가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초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시면 지금까지 다른 채권에서 아직 수익이 나지 않았는데 상각을 먼저 저희가 시키기 때문에 조금 수익률이 너무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다른 데서 난 수익이 그런 상각률을 다 커버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원리금 균등일 때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아까 여기서 이제 단순히 예정 상환 수익을 예전 상환 원금을 나눴을 때 저희가 예상하는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원리금 균등 상환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일단 참고하셔야 될 건 이 그래프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리금 균등 상환이 아니라 원금 균등 상환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근데 그건 아실 필요가 없고, 일단은 채무자 입장에서 10,000원을 빌려서 원금을 5,000원씩 상환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10,000원을 처음에 이제 1월 1일 날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겠죠. 그리고 나면 2월 1일 날 이 이자가 1,000원이 발생합니다. 이 10,000원이 여기까지 유지가 됐기 때문에 1,000원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5,000원을 이제 채무자가 상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000원을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이 더 지나면 이제 5,000원에 대한 이자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500원만 발생을 하고 이자가 마지막에 5,500원을 받으면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실현 수익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개월 동안 평균 잔여 원금은 이제 1개월 평균 잔여 원금은 잔여 원금이 10,000원으로 한 달 유지됐다가 5,000원으로 한 달 유지됐으니 7,500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발생한 1개월 평균 이제 이자는 1,000원, 그다음에 500원 두 개 합쳐서 1,500원, 그리고 2개월 동안 받았기 때문에 750원이 되겠죠. 그래서 실현 수익률은 750원 나누기 7,500원에서 120%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여기서 예정 상환 수익을 예정 상환 원금을 나누면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하고 계신 거냐면 이걸 이제 더하는 거죠. 이거 두 개를 더해서 보시면 이제 1,500원을 처음에 투자하신 금액으로 나눈 겁니다. 그럼 당연히 계산을 해보시면 수익률이 실제 예상 수익률보다 떨어지게 나와요. 정상적으로 상환이 돼도. 그 이유는 이제 결국 여러분들이 차이를 아마 이제 보셨을 거예요. 왜 그러면 수익률이 떨어져 보이느냐? 여러분들이 중간에 원금을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 이 원금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빼서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부동산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빼지 않고 다시 다른 채권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채권에 들어가면 그 5,000원에 대한 이자는 여기서 500원이 발생을 하고 채권 두 번째 채권에서 또 500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잔여원금이 유지가 되면 계속 같은 예상 수익률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나누면은 이게 작아 보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저희가 원리금 균등 상환 기간은 무조건 들어가 있고요. 최소 3개월. 저희가 넣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본 결과 한 번에 이제 만기일시 상환을 할 수 있게 해줬더니 많은 분들이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연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가 미리 이제 세 달에 걸쳐서 30만 원 이상, 3, 40만 원으로 이제 세 달에 나눠서 걸쳐서 상환을 해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물론 12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도 가능해요. 사실 리스크를 줄이는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원리금 균등 상환에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 이자가 떨어져 보일 수 있어서 그 떨어져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동 투자를 걸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녀 원금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계산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왜냐? 예정 상환 수익과 예정 상환 원금을 이렇게 나누면은 예정 상환 원금이 계속해서 부분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금액이 이제 수익률이 너무 낮아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시 돌아온 예전 그 원금을 다시 투자를 하셔야
이 이자율 예상 수익률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실현 수익률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번 매각 시 수익률에 대한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지나신 고객분들에 대해서는 보이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투자 요약에 대한 영상을 별도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저희가 정합성, 그러니까 정말 이런 단위도 안 틀리고 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표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